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24, 25, 26 그렇죠. 네. 이제 불과 한 열흘쯤 2주쯤도 안 남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25일 날 네, 정상회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부 댓글에 이제 보시면 아이고 저 국빈 방문이 아니네 실무회담이네 해서 마치 실망스럽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설명을 좀. 국빈 방문은 1년에 몇 개국씩 정해져 있습니다. 일종의 사전에 쿼터식으로 정해져 네, 있어요. 네, 정해져 네. 있고요. 이미 우리는 미국에 국빈 방문으로 간 적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첫 한미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들을 푸는 회의이기 때문에 실무 성격의 정상회담인 거죠. 예, 예. 꼭 뭐 국빈 방문을 해야 돼. 그 격이 높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우리도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1년에 뭐 몇 개국 국빈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국빈 방문으로 가면은 비용을 일단 예. 해당국에서 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분담을 하거든요. 통상 네, 호텔비까지 다 오호. 제공을 하고 이렇게 예. 되는데 일반 이렇게 업무를 위한 이런 방문은 실제 자국이 주로 다 분담을 하죠. 네. 그런 비용 분담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전 뭐 의장대 도열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격식을 좀 더 어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미국으로부터 국빈 방문은 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번 거가 꼭 국빈 방문이 아니라고 해서 격이 낮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예,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네. 골프를 워낙 이제 네. 좋아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뭐 정상회담 할 때 뭐 골프 회동 네. 같은 게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겠네요. 이 일정에서는 그러면. 아마 일정상 쉽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예, 실제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2주 내에 뭐 하겠다 네, 네. 해서 사실 8월 15일 전후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 정상이 또 왔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일정이 또 겹치고 그래서 또 양계 정상이 시간 빼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도 8월 25일 날 빨리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여러 가지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좋은 그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네.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마지막 이렇게 방점을 찍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한미 현안에 대한 문제 또 북한 문제 뭐 이런 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번에는 이제 통상 문제, 관세 문제는 이제 큰 틀에서 메모랜덤 형태로 일단락이 돼 있고 양국 정상들이 이제 세부 사항 조율해서 사인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또 이제 관심사가 방위비 이 분담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 아젠다로 올 것 같은데 그럼 국방 관련된 아젠다는 어떤 것이 핵심이 돼서 올라올까요? 글쎄요, 뭐 지금 정상회담의 아젠다는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실무급에서는 많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는 뭐 그런 구체적인 아젠다보다도 저는 네, 네.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 네. 이걸 재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 지난번에 관세에 대한 협상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서명이나 또는 마지막 방점을 찍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뭐 한반도 안보 사항들 평가하거든요. 네.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보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북한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보면은 리셉션장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상으로 등장을 해서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일 먼저 일성으로 김정은 잘 있나라고 물었다 네, 그러고 네. 또 이번에 관세 협상단을 만났을 때도 김정은 잘 있냐라고 물었다라고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방위비 분담금이니 국방부 정액 문제니 뭐 이런 것들이 하제에 대하에 오르지 않겠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는 주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한미가 합의가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의제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합의가 끝났고 내년도의 방위 분담금도 물가 인상률만큼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건드는 크게 것은 뭐 우리 스스로 네. 먼저 건들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면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미 그것은 한미가 합의해서 이미 우리 국회에도 통과했어요. 그 네, 안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서로 국익 차원이나 한미 동맹의 신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될 네.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럭비공처럼 어디도 뛸지 모르는 것이 우려인 거고요. 국방부 정액 문제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국방비를 지금까지 많은 비중을 두고 정액해 오고 했잖아요. 예, 예. 물론 GDP의 지금 2.3% 정도 네, 네. 되는데 일부 그 외신에는 뭐 3.6%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3.6 같으면은 네, 2000 한 50%더 정액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네, 한 현재. 60 몇 조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것 사실 국방비란 거는 주권의 문제인 거고 네, 네. 또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보 사안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라 건다고 올리고 예, 할 네. 가치는 아니잖아요. 네. 네. 브룩스 사령관인가요? 주한미군 네, 사령관이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기자 간담회식으로 하면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주한미군 지금 숫자가 사령관은- 중요한 네. 건 아니다. 아, 사령관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네. 브룩스는 아니고요. 아, 네, 네. 지금, 네, 예, 지금 사령관이 네, 이제 네. 그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재배치라든지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저는 뭐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주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네. 원래 저 그러면서- 연합사령 네, 부사령관 네. 할 때 그럼 네. 파트너신 거잖아요. 네, 같이. 네. 네. 그거는 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직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다. 그 아. 복선을 잘 안 깔아요 군인들은. 예, 미국 예. 군인들은. 어. 그렇기 때문에 수적인 것보다 실제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능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실제 신형 무기들, 네. 첨단화된 무기들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신형 무기들이 많이 한반도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 그런 의도로 액면 그대로 보면 읽혀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수보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일반론적인 그뭐 그걸로- 드론이라든지 네, 뭐 네. 로봇군 이런 현대화하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네. 사람은 감축하는 네, 예. 그런 거가 이제 주가 된 것 같고 수의 뭐 감축의 의미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네.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했을 때 네. 두 가지 의미로 저는 봤는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해공군 위주로 좀 또 전력을 많이 증강하겠구나. 네. 주한미군이 네, 네. 주한미군 속에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잖아요. 네. 그런 해공군의 장비라든가 무기 체계를 더 첨단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복선에 깔린 것 네, 같고 네. 또 굳이 감축 쪽에 무게를 둔다 하면은 순환 배치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네, 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미 2사단이 여기 있는데 예. 보병 여단이 2개 여단이 있어요. 어. 원래는 3개 여단이 있는데 2개 여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허, 네. 한 개 여단은 계속 상주를 하는 거고 예. 한 개 여단은 순환 배치라고 해서 여기에 8개월 근무하고 복귀하고 또 다른 부대가 네, 오고 네. 이렇게 순환해서 하는 배치. 원래 여단이 뜨내기 네. 나그네 여자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여단 출신이라서. 아, 그래요? 언제든지 네, 네.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뭐 감축이다 이런
그에 대한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사실 주한미군의 구성을 보면은 감축할 부대도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감축하면은 미 2사단 병력 외에는 감축할 부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해군이나 공군은 거의 지휘부와 전투 군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한미 동맹 정신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부대들이 한반도로 전개될 때 서포트하는 부대들로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축한다 해봐야 미 2사단의 2개 보병 여단 중에 뭐 한두 개 할 수 있는 여력인데 1개 여단 해봐야 한 2,000명에서 2,500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축도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다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너무 너무가- 민감하게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먼저 이렇게 나서서 언론에서 막 떠들고 하는데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들 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 운용을 위한 순환 배치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언론에서 막 떠드는 그 배경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아태 지역의 어떤 이 존 방어 중에서 이제 핵심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우리 한국을 활용해서 더 강화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중국 견제 이 부분에 이제 많이들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동맹의 현대화 개념으로 해서 이제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네. 주한미군은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이것은 한 20년 전부터 미국은 끊임없이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 플러스 이제 중국 위협까지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계속 온 것은 사실이에요.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국한해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시켜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번에도 아마 지금 미국 조야의 워싱턴의 목소리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가 훨씬 커지는 건 예,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